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어서 강좌를 진행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 것 같네요. 저번 주도 정말 엄청 바빴어요. 어제도 밤새고 강좌 늦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 매트리얼 이름 정리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랜만에 우리 연습 도면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우리 디폴트 트레이의 매트리얼 창 열어보시면 이 모델 누르고, 지금 저랑 같이 강좌를 계속 따라오시는 분이면 계속 이렇게 제가 매트리얼 이름을 넣으면서 매트리얼을 만들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름 넣는 것. 그리고 이제 이름 넣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다가 숫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1번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2번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3번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4번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수업하면서 이 앞에다 숫자를 이렇게 왜 붙이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었어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이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매트리얼 이름 정리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만의 정리하는 팁이에요. 스케치업을 꼭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정리하는 팁을 알고 계시면 더 실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앞에다가 1번자 붙인 거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CAD로 따지면 해치 같은 개념의 매트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스케치업 도면에 들어가는 매트리얼은요, 꼭 재질만 매트리얼로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 작업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여기 작업하다 밤샜는데, 여기도 보면 일단 이걸로 이해하시면 편하겠다. 1번 로고 컬러 1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데, 저희 회사 로고예요. 이 로고 색깔 매트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 로고가 빨간색이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 로고가 빨간색은 아니라 이 색깔인데, 이것처럼 그 매트리얼, 그러니까 매트리얼 소스가 아닌데 도면에 색깔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글씨류들, 이런 거, 이런 타이핑 할 때 이런 도면 기호 색깔. 만약에 이거 도면 기호 백색이나 빨간색으로 만들어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요 앞에다가 일자를 붙여서 매트리얼을 만들죠. 근데 이거는 콘크리트 재질이었잖아요. 근데 콘크리트 재질인데 왜 1번으로 붙였냐? 우리 사무실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랑 리모델링 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벽체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가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서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재질로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콘크리트 해치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집어넣은 거죠. 이거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한 번에 총 정리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2번. 앞에다 2번자 붙인 매트리얼이 중요한데, 자, 이 2번이 실제로 마감재로 들어가는 매트리얼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 연습 도면에는 타일 플로어라고 돼 있죠? 이 친구죠, 이 친구. 샘플 페인트로 찍어보면, 네, 요거, 딴 걸로 바꾼 다음에 찍어볼까? 샘플 페인트로 이걸 찍으면 이렇게 바뀌죠. 예, 우리가 실제로 마감재로 넣을 매트리얼. 요거는 앞에다 2자를 붙여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습 도면에서 보면은 요 친구도 앞에 2번이 붙어 있고, 요 친구도 앞에 2번이 붙어 있고, 요 친구 앞에 2번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2번이 실질적인 마감재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루도 깔고, 여기 같은 경우는 벽지도 붙이고 할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앞에 2자가 붙여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3번이 붙는 건 뭐냐? 3번은 마감재는 마감재인데 신규로 들어가는 마감재가 아닌 경우 3번을 붙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벽돌, 제가 이 벽돌은 이제 기존 조적벽이라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3번자를 붙인 거예요. 요 시멘트 몰탈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것까지는 시공이 되어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우리가 연습 도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 3번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 다른 데 작업한 거 한번 봅시다. 3번자 붙인 거, 이게 이제 베이스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걸레바지죠? 이게
기존 건물의 이 엘리베이터 홀에 있었던 걸레바지, 요거를 베이스보드 3번으로 한 거예요. 여기 프로젝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엘리베이터 홀에 있는 마감재를 이제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요구 조건이 있어서 여기는 아예 안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매트리얼도 우리가 3D 그래픽상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3번으로 구분을 줘준 거예요. 또 3번 블랙이라고 있죠. 이것도 이제 뭐 블랙 색깔, 우리가 실제로 매핑할 자재로 쓸 건 아니지만 검은색 필요한 곳, 이걸 집어넣은 거고요. 나머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3번 카펫 타일, 요 바닥 마감재인데 여기 이제 프로젝트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이 기존 건물의 현재 바닥에 카펫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요 바닥에 깔려 있는 카펫 타일은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기존 마감재라는 구분으로 3번으로 바꾼 거죠. 클리어 글래스, 이건 이제 투명유리인데 마찬가지 이제 이 건물이 11층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근데 창문 같은 것들 뭐 샤시 교체 이런 데는 안 하잖아요. 참고로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예. 이런 데는 이제 마찬가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3번자가 붙어 있는 거죠. 네, 요거 윈도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번을 앞에다 붙이고 4번이 뭐냐? 4번도 되게 중요한데 4번은 집기류 관련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도면에는, 우리 연습 도면에는 지금 4번 매트리얼이 되게 많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면 여기 보면은 4번 체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강좌 진행하면서 예전 강좌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의자 컴포넌트 여기다 붙여놓고 막 설명드리고 했었어요. 테이블이랑 의자. 그때 딸려온 그 의자에 있었던 매트리얼이에요. 그게 이제 앞에 4자가 붙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4번 도어 1. 이거는 이제 이걸 겁니다. 네, 우리가 방문 만든 거. 도어 핸들. 이걸 거예요. 네. 네, 도어 힌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경천 만들 때 제가 썼던 매트리얼 소스예요. 여기 뭐 도어 슬림 슬라이딩은 얘네일 테고요. 뭐 윈도우도 있고 뭐 파이어 도어는 방화문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매핑하는, 실제로 쓰여지는 마감재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제품에 붙어있는 매트리얼 소스, 이런 게 4번. 뭐 창문, 방문, 뭐 테이블, 의자, 뭐 가구류들, 이걸로 보면은 뭐 이런 복사기에 들어가 있는 매트리얼, 이런 뭐 파티션에 들어가는 매트리얼, 이런 장에 들어가는 매트리얼, 뭐 이런 소파, 뭐 테이블, 이런 거는 우리가 구매해서 사오거나 하는 것들이지 마감재로 쓰여지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뭐 정수기에 들어가는 매트리얼이거나 이런 것도 이제 매트리얼 소스로 매핑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재는 아닌 것들, 그냥 뭐 상품을 사거나 했을 때 딸려오는 거, 그런 것들은 4번으로 정리를 지금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번이 제일 많아요. 그쵸? 매트리얼 소스 중에 제가 앞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정리하라는 게 이제 요런 뜻이 있어요. 강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스케치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이렇게 숫자를 꼭 붙여서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일종의 그 실무적인 팁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긴 되겠죠. 근데 저는 왜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써보시라고 강의를 만드냐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스케치업으로 BIM을 좀 흉내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물량 계산까지 같이 하는 그 모델링 요령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물량 계산을 못 하겠죠.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래픽적 결과물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우리 연습 도면에는 뭐 아직 많이 그려진 게 없어서 제가 요거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도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클리어 글래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매트리얼에 숫자가 2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신규로 들어가는 유리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창문에도 유리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3번 클리어 글래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붙어 있는 유리인가 보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같은 유리지만 같은 유리라고 그냥 똑같은 매트리얼, 하나의 매트리얼을 사용했다 쳐보세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물량 계산을 할 건데, 이거 제가 알려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에어리어 찍으면 이렇게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매트리얼이 뭐 기존에 있는 유리도 이걸 똑같이 써먹고 새로 만드는 것도 똑같이 이걸로 써먹어 보세요. 이렇게 우클릭해서 물량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물량은 우리가 신규로 시공하는 물량만 필요한 건데, 기존에 있던 유리 물량까지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써먹는 거예요. 물량 산출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리, 그것과 우리가 신규로 설치를 해야 하는 유리하고는 매트리얼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더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또 뭐 예를 들을 만한 데가, 아까 전에 여기에 요 베이스보드, 걸레바지죠? 이 걸레바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검은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트리얼 소스로 만들어서 쓸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검은색이잖아요. 지금 여기 유리 프레임도 검은색이잖아요. 이거 바깥에 있는 아까 베이스보드도 검은색이고, 이 신규로 들어가는 이 유리 프레임도 검은색이라고, 똑같이 그냥 검은색이라고 같은 매트리얼로 써버리면 마찬가지, 물량이 섞어버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신규로 우리가 시공하는 물량만 알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걸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어리어 찾아주는 그 기능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물량 산출할 때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신규로 들어가는데 찾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도면 그릴 때 간단하게 구분만 해주면 그럴 일이 없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색깔, 정수기에 들어간 색깔, 이거 백색이라고, 다른데 만약에 백색 페인트랑 같이 똑같은 매트리얼로 같이 다 때려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물량 산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정보는. 그렇죠. 얘는 마감재가 아니잖아요. 물건 샀을 때 딸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래픽상 색깔은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이제 매트리얼로 써서 입혀주는 거긴 맞는데 구분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4번으로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에 붙어있는 요 스테인레스, 얘도 지금 보면은 커피 머신 해가지고 1, 2, 3, 4 집어넣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2, 3, 4번 매트리얼은 커피 머신도 보면은 막 이런 검은색도 있고 스테인레스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녹색 부분 들어간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요 친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매트리얼이 뭐 스테인레스든 뭐든 다 이렇게 커피 머신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 다 끝나고 이제 견적 뽑으려고 이제 물량 산출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1자, 앞에 3자, 4자 매트리얼은 쳐다보지도 말고 앞에 2번 자 붙인 것만 에어리어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 타일, 이거 박판 타일인데 요거 매트리얼 구하고 싶다. 그럼 타일 20번으로 돼 있대요. 이거 에어리어 찍으면 바로 물량 나오죠. 그쵸? 타일 23번. 이 시커먼 타일인데 이거 우클릭해서 에어리어 찍으면 바로 물량 나오죠. 이거 일일이 계산기로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뭐가 편해 보이세요? 이게 압도적으로 편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타일 24번이라 그래서 이 친구인데요. 여기 보면은 타일이 24가 뒤에 4라고 써 있는 게 있고 그냥 타일 24가 있고 그렇죠. 똑같은 매트리얼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건 또 왜 이렇게 구분을 해줬냐? 타일 24는 마감재로 쓴 거고요. 타일 24 4는 여기에 쓴 거거든요. 요 회의 테이블에. 요건 가구로 쓴 건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가가 다르죠?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과 가구 공장에 갖다 줘서 가구 공장에서 시공하는 것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가 개념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설사 똑같은 매트리얼이더라도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편해요. 페인트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여기는 지금 페인트 공정이 없어서 지금 딱 보이진 않는데 실무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페인트 종류 많죠? 뭐 대블루를 보면 수성, 유성 페인트 있고요. 수성도 뭐 아크릴 페인트, 그냥 일반 수성 페인트, 그리고 뭐 외부용 수성 페인트 있고 뭐 그렇죠. 요거 약간 물성 조금씩 다 달라요. 그쵸? 같은 파란색이더라도 물성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유성 페인트도 일반 에나멜 페인트도 있고 라카 페인트도 있고 우레탄 페인트도 있고 뭐 에폭시 페인트도 있고 종류 많죠. 이거 물성 다 조금씩 달라요.
요거 똑같은 파란색이라고 다 같은 색으로 때려 넣어보세요. 일단은 수성인지 유성인지 뭐 에폭시인지 뭐 우레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도 다 다를 테고요. 시공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시공 단가까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스케치업을 그래픽으로만 쓸 생각이 아니면요, 이거 다 구분해줘야 돼요. 똑같은 파란색이더라도. 우리 견적서에 넣을 때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견적 다르게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케치업 도면상에도 우린 이거 BIM처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얼 이름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래픽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자재의 개념, 물량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설사 색깔이 똑같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랑 같이 실제 도면 그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까 그래픽적으로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더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페인트 같은 거, 파란색이라고 칩시다. 파란색 페인트를 제가 칠할 건데, 수성 페인트로 파란색을 칠했을 때와 뭐 라카 페인트, 유성 라카 페인트로 파란색을 칠했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이 스케치업 상으로는 똑같이 보이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V-Ray도 강좌를 진행할 건데요. V-Ray로 돌렸을 때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수성은 일단 광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좀 거칠고 좀 탁한 느낌이 들어요, 색깔이. 유성 라카는 굉장히 곱죠? 페인트 색깔이 되게 곱고 선명합니다, 색깔 자체가. 그리고 약간 광이 돌아요. 아무리 무광 유성 라카더라도 광이 살짝 돌아요. 이런 거 V-Ray로는 그 재질 느낌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V-Ray로 렌더링을 돌리면은 그것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사실감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콘크리트, 저는 이거를 이제 해치의 개념으로 봐서 1번 매트리얼로 뺐어요. 이거 V-Ray 건드릴 때는 이 친구는 아예 무시하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다 가려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콘크리트를 마감재로 쓸 생각이다, 그럼 이거를 이제 1번으로 놔두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2번 콘크리트 뭐 이렇게 만들겠죠. 뭐 노출 콘크리트 같은 거 느낌을 쓸 때. 근데 노출 콘크리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리 노출 콘크리트지 그냥 노출로 놔두지 않아요. 좀 매끈하게 보정을 보고요, 샌딩을 하죠. 그리고 곰보 작업도 땜빵을 하고요. 그리고 코팅도 하죠. 그러니까 좀 맨들맨들해요. 그거 스케치업상에는 표현 잘 안 되겠지만 V-Ray 할 때는 재질감 넣어줘서 그 느낌을 내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매트리얼이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름이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봐도 매트리얼 개수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구분이 될까요? 그 찾아지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던 거지? 이러면서 아무리 샘플 페인트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매트리얼 이름 정리하는 게 이 물량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래픽 작업을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V-Ray 강좌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이런 사연 때문에 제가 이제 매트리얼에 이렇게 이름을 넣고 앞에다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스케치업 초보자분들, 뭐 좀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매트리얼 트레이에 매트리얼을 이 라지 썸네일, 뭐 이렇게 이미지 보이게 해놓고 쓰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좌하면서 이걸로 보지 말고 리스트 뷰로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라지 썸네일로 이미지로 보면 이게 더 헷갈려요. 이게 뭔지 저 모르겠어요, 솔직히. 색깔 막 이런 거 비슷한 색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찾기가 힘들죠. 이 매트리얼 되게 많죠? 요거 꼴랑 한 90평 되는 사무실 바닥 천장 건들지도 않고 요런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매트리얼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이렇게 봐서 구분 되시겠어요? 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V-Ray로 재질 설정할 때 이거 뭔 줄 알고 뭐 어디 들어간 건 줄 알고 뭐 일일이 찾아서 재질 설정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퀄리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 뷰로 이름 정리를 잘 하시면 이름만 보면은 아, 이게 어디가 뭐가 들어간 매트리얼인지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쓰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트리얼 이름에 본인만의 규칙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물량 산출이라는 그 엔지니어링 개념으로도 좋고요. 그래픽 작업으로도 훨씬 더 쉽게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걸로 따라 하세요. 그게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트리얼 이름 적을 때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뒤에 꼭 점을 찍으라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것도 이제 넘어갔죠. 근데 이게 매트리얼에 왜 점을 찍는지 이것도 말 나온 김에 매트리얼 이름에 관한 거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케치업이란 툴은 가끔 자기가 매트리얼을 만들 때도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자기가 필요로 해서 만들기도 해요. 뭐 대표적인 경우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치수선 넣으면 이 치수에 쓸 매트리얼을 그냥 본인이 만든다 그랬죠. 또 하나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예시로 또 파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의자 모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자주 쓰는 의자들을 이렇게 한 파일에 모아 놓은 거예요. 이거 말고 사실 더 있는데 저희도 맨날 바쁘니까 정리를 다 하진 못했어요. 이것도 계속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 실무적으로 이런 거 활용 잘 하시려면 이런 거에서 스피드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매트리얼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게 매트리얼 이제 막 들어간 것도 있죠. 보통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본인이 많이 쓰는 컴포넌트들을 이제 실무하는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쓰시면 참 좋아요. 뭐 의자 같은 거 필요하면 여기 중에 뭐 골라가서 우리 작업 파일에 그냥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뭐 여기 있는 의자나 뭐 책상이나 파티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저희가 모아놓고 쓰는 거예요. 이거 프로젝트 할 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매트리얼들 막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매트리얼을 앞에다 사자가 붙어 있죠. 왜냐면 이건 마감재가 아니라 원래 이런 거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붙어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이런 걸 복사를 해서 뭐 우리 작업 파일에 이렇게 가져왔다 칩시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건 소파 2의 2점이라고 돼 있네요. 매트리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파일에서 모델링을 갖고 오면요. 여기 이 모델링이 갖고 있는 매트리얼 소스도 이렇게 딸려 들어와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 친구가 갖고 있던 이 매트리얼 이름 이것도 그대로 딸려오죠. 근데 만약에 우리 원래 파일에 있는 이름하고 이제 이 이름이 중복되잖아요. 우리가 새로 갖고 오는 거하고 이름이 똑같으면은 얘가 이거를 불러 들여올 때 이름을 바꿔버려요. 매트리얼 이름을. 그러면서 뒤에 숫자를 붙입니다. 알아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 걸 피하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름 정리를 좀 다르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4번 소파 1이라는 게 지금 매트리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만약에 이 매트리얼을 요 4번 소파 1하고 뭐 요거를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매트리얼이 4번 소파 1, 4번 소파 2의 2점 이렇게 두 개의 매트리얼로 되어 있는 소파 그룹이에요. 요거를 복사해서 저기다 갖다 와 볼게요. 현재 우리 파일에는 4번 소파 1점이란 매트리얼이 있어요. 갖다 붙이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4번 소파 1점 원래 있던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4번 소파 1점 이 두 개가 지금 이름이 중복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매트리얼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4번 소파 1.1이라고 이 스케치업이 이름이 중복되니까 새로 들어온 매트리얼 뒤에다가 자기가 숫자 1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름 바꾼 거죠, 지가. 근데 이런 식으로 바꿔요. 뒤에 숫자를 붙입니다, 얘가. 우리가 만든 매트리얼 소스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 놓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이 본인이 매트리얼을 만들었을 때랑 구분이 안 가요. 이게 내가 만든 건지 이 툴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그 이름 정리해서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혼동이 생겨요. 이런 경우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트리얼 정리하는 이제 팁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현상을 피해야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원활히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한 하나의 팁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매트리얼은 뒤에다 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게 뒤에 마침표가 찍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만든 애들이고 뒤에 마침표가 안 찍혀 있는 애들, 이거는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애구나, 바꿔줘야 되겠구나, 딴 걸로. 그렇게 바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는 것처럼 매트리얼 개수가 스케치업 작업하고 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구분을 해서 쓰지 않으시면 되게 혼동 생기고 머리 아프고 복잡해요. 정신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이거 이제 작업 앞으로 오래 해보시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다가 매트리얼에 그 점을 꼭 찍으라는 거예요. 꼭 점 아니어도 돼요. 뭐 딴 것도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마침표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 찍어서 관리하시면 좀 이런 정신적 건강 측면에 매우 도움을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다 이 숫자 붙이는 거, 이 매트리얼의 속성에 관련된 거죠. 이게 뭐 마감재인지 그냥 그 제품에 딸려오는 건지 뭐 이런 속성에 관한 거죠. 그리고 뒤에 마침표 찍는 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요새 고민이 되는 게 V-Ray 강좌를 좀 빨리 할까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스케치업 강좌 이제 유튜브에서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일단 스케치업에 관련된 강좌부터 쫙 한 다음에 이제 그거 다 끝나면 V-Ray를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스케치업하고 스케치업 V-Ray는 거의 이제 한 몸이랑 같아요. 이거 V-Ray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작업한 거를 실사화 시켜주는 겁니다. 실제 사진처럼 만들어주는 거. 근데 사실 스케치업 작업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이제 스케치업 작업을 하시면 V-Ray도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V-Ray도 하죠. 말 나온 김에 요거 실사화 시킨 거 제가 그냥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뭐 풀도면까지 한 건 아닌데 뭐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뭐 요건 천장도구, 요건 평면도구, 요거 따로 툴 써서 한 거 아니에요. 다 스케치업에서 한 겁니다. 요거 이제 렌더링 돌린 거, 이게 입구에 있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씬이 지금 스케치업의 이 씬을 이 입구에서 이제 이 아트월 바라보는 쪽을 렌더 돌린 게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느낌 어떠세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네, 요 정도 돌리는 거는 정말 쉽게 돌릴 수 있어요. 얼핏 보면 뭐 사진이랑 크게 구분 안 돼요. 아닌가요? 짜가티 나나요? 요 정도 수준의 렌더링 돌리는 거. 렌더링이 이제 실사화 하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 정도 렌더링 돌리는 거는 솔직히 되게 쉽습니다. 이거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네, 여기는 이제 내부 들어와서 이제 이쪽 요거를 이제 렌더링 돌리면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렌더 이미지도 있고 이런 렌더 이미지도 있고, 이거 다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씬들로 만든 거예요. 이걸 렌더링 돌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씬을 렌더링 돌리면 어디였지? 어디였지? 아이고, 이 씬을 렌더를 안 돌렸나 보네. 다른 씬 보여드릴게요. 여긴 렌더 돌렸는데 이거 탕비실 C 씬을 렌더링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케치업 이미지고 이게 렌더 이미지고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업 작업하면은 V-Ray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요, 보통. 그래서 이 스케치업하고 스케치업 V-Ray는 좀 거의 한 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이 그 스케치업 하면서 스케치업 V-Ray 작업도 좀 병행하면서 같이 갑니다. 스케치업 작업 다 했으니 이제 스케치업 V-Ray 작업해야겠다.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 작업, 지금 도면 그리는 작업하면서 V-Ray 작업도 좀 병행하면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좌를 만들다가 뭔가 이 큰 이 V-Ray 파트 부분, 이 한 반 정도는 뻥 떼버리고 강의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허전해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거, 이거 매트리얼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뭐 씬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사실 V-Ray랑도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설명을 드리니까 뭔가 허전해요. 특히 매트리얼은 V-Ray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요즘 매트리얼 강좌 계속 하고 있잖아요. V-Ray 쪽에 관한 걸 빼버리고 얘기를 하니까 좀 되게 허전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얼추 이제 우리 연습도면 이제 매트리얼 다루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이제 매핑하고 막 마감재 넣고 이제 그거 할 건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조명해야 되거든요. 조명은 그리고 또 빛이잖아요. 빛은 V-Ray랑 더 밀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스케치업에서 조명 강의를 하면서 스케치업만 한다? 스케치업 V-Ray는 안 하고? 이것 좀 매우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매트리얼 강좌 이제 마무리 짓고 이 연습 도면에 매트리얼 마감재 좀 넣어보고요. 아마 V-Ray로 바로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제가 강좌 만드는 스피드로 봤을 때 요 조그만 이 원룸 하나 완성하는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V-Ray도 강좌 진행하다 보면 몇십 개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V-Ray 강좌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크게 바쁜 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좀 부지런히 강좌 만들어서 올려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강좌 때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